2025년 3월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 소식지 다다르다 90호. 다다르다는 개인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복지관의 방향성을 담아낸 소식지 이름입니다. 이번 호 슬로건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따뜻한 하루입니다. 이번 호 표지는 복지관의 오랜 동반자 손창명님의 인터뷰 모습입니다. 인터뷰 내용은 홈페이지와 소식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읽어주는 다다르다에서는 복지관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따뜻하고 정겨운 복지관 소식들, 달라진 복지정보 안내, 소식지 구독 방법을 안내합니다. 소식지 전체 내용은 카카오톡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이야기는 16년째 나눔을 실천하는 노재진 후원자 이야기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은평구에만 30년 정도 살았습니다. 정든 동네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고, 제가 믿는 신앙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여 나눔을 실천할 것을 고민하다가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에 기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난한 집안 형편에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웠는데 기독교 고등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 대학까지 마치셨다고 해요. 부모님이 지속적으로 후원을 실천하시는 분이어서 그런지 저도 자연스럽게 후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원은 회사에 다니는 이유를 찾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고생한 노동의 대가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 회사 생활도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원은 저에게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습득한 삶의 한 요소이고,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 같아요. 나에게는 대단하지 않은 후원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소중한 도움일 수 있고, 무엇보다 후원은 후원자를 더 건강하고 기분 좋게 만듭니다. 후원을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전하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올해 후원을 하다 보니 복지관 활동을 할 기회도 있었는데요. 예전에 장애 아동들과 서울흥에 갔던 기억이 나요. 외동인 제 아이가 아빠가 다른 친구들을 더 챙기니까 질투하던 모습까지도요. 언제나 묵묵히 일하시는 복지관의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복지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도록 계속 애써주세요. 노재진 후원자님은 후원을 시작한 2010년부터 2025년 1월까지 총 1,0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노재진님의 정기 후원금은 사례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연결되어 의료비, 교육비, 생활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늘 복지관과 이용자 가정의 안부를 살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나눔에 감사합니다. 노재진님의 인터뷰 전문을 보시려면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QR코드를 비추거나 홈페이지 소식지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이야기, 복지관의 오랜 동반자 손창명님 이야기입니다. 지하엄마, 인권활동가, 시민기자, 핑크조아, 그리고 손창명. 1994년도 아이가 7살 때 동아일보 신문에 자람교실 모집 공고가 났어요.
그걸 보고 복지관에 처음 오게 됐고 현재까지 인연이 이어지고 있어요. 혼자만 아이를 키우다가 비슷한 엄마들을 만나니까 서로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됐고 사이가 돈독해졌어요. 그리고 그때 아이가 더 잘 성장할 거란 희망을 가지게 됐죠. 외롭지 않은 길의 시작이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는 정겨울이 주간보호센터에 5년씩 2번 다녔어요. 나중에 이용기간이 끝나서 새로운 곳을 알아보는데 여기 오래 다녔다고 하니까 뭔가 사회적 공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고마웠어요. 한 번은 복지관을 오가며 인권 활동가 모임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인권을 공부하고 다른 활동가들과 교류하면서 학생들과도 만나고 시민사회 공간에서 발달장애에 대해 강의할 기회도 생겼어요. 인권을 알아갈수록 아이러니하게 중증인 제 아이는 타해, 가해자 같은 말들로 점점 배제되고 밀려나는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구청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고 건의하게 되더라고요. 또 한 번은 복지관에서 글쓰기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경험으로 시민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칼럼도 쓰고 신문이나 복지관 소식지에 글을 내보기도 했어요. 결국엔 핑크조아라는 필명을 가지고 글쓰기 모임에서 함께 책을 내기도 했죠. 글은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키잖아요. 그게 좋더라고요.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 스스로에게 굉장히 위안이 되는 부분이에요. 복지관은 저와 우리 아이에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예요. 그저 요람에서 무덤까지 역할해주는 곳. 저에겐 그래요. 예전에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복지관 등록을 하러 왔을 때 제가 지하는 도전적 행동이 있고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했더니 여기는 지하 같은 발달장애인이 우선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데 그 말이 진짜 감사했어요. 주변에도 힘든 일 있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보면 저는 꼭 복지관에 가서 얘기해보라고 어떻게든 도움 줄 거라고 얘기하곤 해요. 실제로 많이 도움받고 위로받았죠. 앞으로도 엄마들이 더 접근하기 쉽게 돌봄을 위해서 애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하가 웃는 모든 순간이 행복해요. 지하가 웃으면 온 세상이 행복하죠. 우리 가족 모두 그래요. 지하가 웃으면 표정과 말투부터 달라져요. 누군가 웃는 일은 근데 그게 내 가족이라면 더 행복하고 또 가까운 사람이 웃는다면 그것도 또 행복하고 그래서 저는 웃는 건 누구한테든 다 행복을 주는 일 같아요. 그리고 행복은 누구의 시선이 아닌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해요. 많이 웃고 많이 행복하게. 인터뷰 전문을 보시려면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QR코드를 비추거나 홈페이지 소식지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은) 따뜻하고 정겨운 나눔으로 더욱 힘차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1월 16일에는 아침부터 고소한 짜장 냄새가 모락모락 풍겼는데요. 바로 함께 나눈 봉사대가 신년을 맞아 복지관 이용자와 직원을 위해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는 냄새였습니다. 복지관과 꾸준하게 연을 이어오며 짜장면 나눔 봉사를 하고 있는
함께 나눈 봉사대 여러분 감사합니다. 1월 24일에는 서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도움으로 준비한 설 명절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매년 명절이면 택시 운전 기사들의 봉사 모임, 천사교통봉사회 회장님이 찾아와 후원금과 함께 가정의 물품 배달을 직접 도와주고 계십니다. 함께한 시간이 오래되어 명절마다 만나는 가족처럼 반갑고 정겨운 시간이었습니다. 유난히 빠르게 찾아온 설날. 마을에서 자립하여 혼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로 도우며 역할을 나누어 재료를 손질하고 반죽을 했어요. 정답게 이야기 나누며 전을 부치다 보니 명절 분위기가 한껏 살아났어요. 맛있는 음식 먹고 올해도 모두 건강하세요. 집에 있음 뭐하니? 서부에 놀러와. 복지관에서는 방학이 되면 장애 아동, 청소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집에 있음 뭐하니? 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만나며 다양한 활동과 식사를 함께합니다. 집에 있음 뭐하니? 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만나며 다양한 활동과 식사를 함께합니다. 서부에 놀러와 는 주 1회씩 3번 만나 선정한 주제의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겨울방학 집에 있음 뭐하니? 에서는 민속박물관, 눈썰매장, 아쿠아리움, 가나 아트파크에도 함께 가고 여러가지 만들기와 체험도 즐겼어요. 일주일이 번개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즐거운 시간이었답니다. 여름방학 프로그램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성인 장애인들을 위한 하루 특강 프로그램은 매월 다른 주제로 찾아옵니다. 종이 접기, 힐링 드로잉 같은 수업부터 겨울 스포츠 체험, 박물관 나들이 등 외부 활동으로 구성되기도 해요. 매월 다음 달 활동 공지와 함께 참여자를 모집하는 글이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송되어 오니 놓치지 말고 신청해주세요. 하루 특강은 정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을 우선으로 모집하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2월 23일은) 복지관의 생일입니다. 1994년 2월 23일 복지관의 개관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올해는 복지관이 31번째 생일을 맞는 개관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즐거웠던 현장 분위기를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래 QR코드에 카메라를 비춰보거나 유튜브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사는 3가지로 준비되었습니다. 먼저 복지관을 찾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복지관 구석구석 숨긴 보물초를 찾아 케이크에 불을 밝히고 선물도 받는 보물찾기, 3D 볼링과 풍선 터뜨리기 게임을 즐기고 4시간 순위에 따른 상품도 있었던 스마트폰 게임, 말린 꽃으로 누구나 쉽게 만드는 미니 꽃다발 만들기까지 즐거운 체험거리가 가득한 행사장이었습니다. 또한 생일을 맞아 주변 상점에 예쁜 하트 미역을 나누며 인사드리고 축하를 나눴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시는 상점들이 있어 복지관은 늘 든든합니다. 복지관에 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했는데요.
인스타그램 댓글 이벤트를 열어 멀리서도 함께 축하하고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렸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두 감사합니다. 달라진 복지 정보를 안내합니다. 만 18세부터 65세 미만의 발달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주간 활동 서비스 연령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 장애인이면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는 성인 발달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하며 즐거운 낮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로 대상자 특성에 따라 활동이 구성되고 지원됩니다. 기본형은 월 132시간, 확장형은 월 176시간으로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자세한 신청과 문의는 살고 있는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검색하고 친구 추가해주세요. 복지관의 다양한 소식과 모집 안내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의 QR코드를 카메라에 비추면 복지관 채널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읽어주는 다다르다는 6월에 91호 소식지로 만나요. 감사합니다.